또 76, 92, 73번, 73, 71번, 71, 또 96, 또 끝이니? 그래, 일단 이 정도 해보고 또 남으면은 더 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면은 망했다. 다 끝났니? 지. 응. 자, 그러면은 69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축제 해운대 빡셌지? 응. 그래서 조금 여유가 조선모사하긴 한데 이것도 화요일까지는 좀 여유가 있겠다. 그래도 미리 좀 해놔가지고 69번. 깜짝이야. 자, 어느 학교 학생 220명 중 방과 후 수업으로 수학과 영어를 신청한 학생을 모두 조사했더니 수학 신청 학생이 영어 신청 학생보다 30명 많고 수학과 영어 중 어느 방과 후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수학과 영어 중 하나 적어도 다 밑줄을 치게 생겨. 적어도 하나라도 신청한 학생보다 80명이 적었다. 수학과 영어 중 방과 후를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얘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A, B로 하는데 당연히 수학을 A로 하자. 수학 신청 학생 집합 A, 영어 신청 학생 집합 B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수학을 신청 학생이 영어를 신청 학생보다 30명이 많았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도 지난 시간에 집합을 안 했구나. 여기 봐는. 내가 설명 안 해줬네. 혹시 번호 매겨서 푸는 방법 배워본 적 있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렵진 않은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얘를 좀 키우자. 여기를. 각각 여기 있는 영역, 분할된 이 영역에서의 번호를 1, 2, 3, 4번으로 매겨보자. 1, 2, 3, 4번은 얘네들끼리는 겹치지 않아. 서로 소지. 그리고 1, 2, 3, 4번 각각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요거 가지고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2번의 원소의 개수를 K개라 해볼게. 이렇게 쓸 수 있지. A라 할게, 쏘리. A로 바꾸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수학과 영어 중 어느 방과 후 수업도 신청하지 않은 이거 전에. 아,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영어를 신청한 학생보다 30명이 많았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있는 애들을 B라고 하면 3번 영역에 있는 학생 수를 30 뺀 B-30으로 써도 되지. 그럼 A 집합은 A 더하기 B고 B 집합은 A 더하기 B에다 빼기 30이니까 30 차이 나지, 둘은. 그러면 첫 번째 건 처리를 한 거 우리가. 두 번째, 수학과 영어 중 어느 방과후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어느 둘 중 하나라도 신청한 학생보다 80명이 적다 했는데 우리가 어느 것이라도 신청한 학생 수를 표현해 보면은
N A 합이지. 그치? 그리고 A 합비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뺀 게 80명이라는 거지. 그치? 둘 중 하나라도 듣는 애들은 80명 많다 했으니까. 근데 더 했을 때는 220이 나와야 되지, 이 둘을. 얘네 둘 더하면은 220이지. 뺀 건 80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니? 각각의 값이.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 C 더하기 D로 표현해 보면 이게 220이고 C 마이너스 D가 80인 그런 상황이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C 값 나오지. 150에 얘는 뺐으니까 70 이렇게 되지. 아 그러면은 얘가 150이라는 거고 얘가 70이 나와야겠다라는 거네. 그치? 왜냐면 둘 합치면 전체가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B 마이너스 30이 우리가 합집합이잖아. 얘가 150이야. 그렇게 됐네. 그럼 A 더하기 2B가 어떻게 되냐면은 180이다. 이렇게 되지. 맞니? 근데 지금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B는 그래도 B-30이 0 이상이어야 되잖아, 당연히. B는 30명 이상이어야겠네. 그럼 B가 30명 이상이면 지금 A 값은 180에서 2B 뺀 거니까 마이너스 2B 해주면은 마이너스 62야지. 그럼 여기다가 180까지 더해주면 180 마이너스 2B는 122야다네. 맞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야? 수학만 신청한 애들이니까 1번에 있는 A 애들이지. A명. 어차피 B명이네. 잠깐만. 응. 수학 신청이 영어 신청보다 30명이 많아. 응. 그러면은 얘가 A가 120 이하다인 거잖아. 당연히 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고려해 볼 게 우리가 B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면은 A가 뭐 0일 때 생각해 보면 되겠지. A가 0 이상이니까 어차피. 응. 그럼 B는 최대 90까지 되겠네. 여기서 생각해 보면 180-2B가 0 이상이니까 B가 30 이상 90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음. 따라서 최대 90명 이렇게 되겠지. 보이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71번 봅시다. B는 6의 양의 약수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이러한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3, 6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A 합집합 B가 X다란 A 합집합 B가 X와 교집합하면 X가 된다는 것은 X가 A 합집합 B에 쏙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은 X는 X는 어, A 합집합 B 포함해 보면은 A 합집합 B에 X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한 A 차집합 B와 합집합 X 했을 때 합집합 했는데도 X가 된다는 건 이미 A 차집합 B는 X에 들어있던 애들이네.
즉 x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A 차집합 비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 차집합 B가 어떤 집합인지 보자 먼저. A 차집합 B 하면은 1 날라가고 3 날라가니까 뭐만 남냐면은 1, 3 날려서 5, 7만 남네. 즉 얘는 X라는 것도 사실 5와 7은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리고 A 합집합 B 해봤을 때 1, 2, 3, 5, 6, 7 되니까 아하 5와 7은 이미 갖고 있고 1, 2, 3, 6만 들어갈지 말지 결정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5와 7 더하면 짝수야. 그럼 우리 짝수의 짝수 더하면은 짝수지. 즉, 즉 1, 2, 3, 6 중에서 합이 짝수가 되게끔 우리가 묶음 지어주면 되겠지. 각각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이 짝수가 되는 방법은 짝짝 더하고 홀홀 더할 때 가능하지. 그럼 1을 쓸 때는 3 같이 세트로 써야 되고 2를 쓰면 6을 세트로 써야 돼. 맞지? 1이 들어가면 3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2가 들어가면 6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집합 X를 어떤 경우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5, 7은 이미 들어가 있어. 1, 3, 2, 6 다 들어가도 되지. 짝수고. 1, 3만 들어가도 되고. 2, 6만 들어가도 되고. 1, 3, 2, 6 중에선 5, 7은 이미 들어가 있고 더 안 들어가도 되지. 얘 들어갈 때, 둘 다 들어갈 때, 둘 다 안 들어갈 때 토탈 네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개수가 잠깐만. 뭐 빼먹었다. 1, 2, 3, 5, 6, 7이지. 응, 쏘리. 응. 이 6에 대해서는 이 6에 대해서는 이 6이 둘 다 들어가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 이런 경우들도 있지. 맞니? 이 6은 하나씩만 들어가도 짝수니까. 그럼 각각 경우가 얘 들어갈래 말래. 얘 들어갈래 말래. 이런 식이잖아. 그럼 추가되는 게 몇 가지니? 여기서 두 가지 더 늘겠고. 즉 257하고 567. 여기에서 또 2 들어가는 1, 2, 3. 응? 다녀오렴. 그 다음에 1357에서 6 추가될 때. 둘 다 들어가는 건 어차피 전체랑 똑같지. 4개 더 들어가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토탈 8개가 되야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어. 그래서 얘는 일단 57이 픽스되는 건 오케이고, 나머지 1, 2, 3, 6에 대해서 57이 어차피 더해서 짝수니까,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1, 3, 그리고 1, 3은 한 세트, 2, 6은 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것들을 고려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은 어차피 이 6은 여기서 얘는 살려자. 각각 들어갈래 말래가 얘를 그냥 제외해놓고 1, 3하고 검은색으로 쓰자. 1, 3하고 2하고 6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각각 들어갈지 말지를. 5x, 5x, 5x로.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애매한 경우에는 하나씩 세봐도 괜찮아. 확인차로는. 근데 얘를 좀 쉽게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하려면은 1, 3은 한 세트로 같이 다녀. 2, 6은 홀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응. 납득이가지.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 괜찮겠니? 자, 다음 문제 73번으로 갑시다. 73번.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고 A 교 B를 했을 때 집합이 3, 5만 원수로 같고 얘랑 지금 같은 표현이 드모르간 법칙 쓰면 어떻게 되니? 드모르간 법칙 써서 발음이 잘. A 합 B의 여집합이지. 그치? A 합 B의 여집합이 일치만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아 A 합 B는 어떻게 돼? 전체에서 일치를 빼면은 2, 3, 4, 5, 6, 8이네. 라고 볼 수 있지. 교집합은 3과 5뿐이고. 그치? 교집합은 3과 5뿐이고. 요거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돼. 자, 어쨌든 뭐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를 하자. 근데 여기서 SA와 ESB와 같도록 하는 두 집합 AB에 대해서 S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자. A, B, 가운데에 3과 5만 들어가지. 그러면은 A 차집합 B 한 이 영역의 값을 합을 원소의 합을 A라고 여기에 합을 B라 하자. 그럼 SA는 A 더하기 8이지 그냥. SB는 B 더하기 8이고. 그러면은 SB의 두 배가 SA를 했으니 2B 더하기 16이 A 더하기 8이지. 아, 그럼 A는 2B 더하기 8이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우리가 위에서 찾아준 A 합집합 B. A 합집합 B를 이용해서 그것의 합을 구해주면은 10하고 9하고 두 번 더하니까 28이네. 그렇지. 피곤하니.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8 더하기 B가 28이니까 A 더하기 B는 20이지. 맞니?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A 대신에 2B 더하기 8 넣어보면은 3B 더하기 8이 20이니까 B가 4네. 그럼 A는 16이네.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SA 값은 16 더하기 8이니까 24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소의 합 유형할 때는 각각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분할된 영역이잖아. 이 분할된 영역을 따로 고려를 해준 다음에 연립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은 75번 봅시다. 얘는 뭐랄까 조금 악질 유형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몇 개씩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몇 개씩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 얘가 교집합 하다 보면은 겹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가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
얘네를 조금 몇 개씩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1 넣어보면은 2부터 14까지. 2 넣어보면 뭐 나오니? 5부터 뭐 25까지. 뒤에는 계속 벌어질 거야. 왜냐면 K11이 엄청 크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A1은 얘는 이렇게 되고. 그냥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3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3 넣어보면 8이지. 좀 위기감이 있어, 이제. 어떤 위기감이냐면, 세 개가 한 번에 교집합되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얘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 여기가. 아까는 이만큼이었다가. 줄어서 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처음 K1일 때 오른쪽 구간의 끝값인 14가 3K-1이 14를 오버하는 순간 얘는 A1과의 교집합을 할 때 공집합이 되니까 전체 한 번에 교집합한 거든 또 공집합이 되겠지. 맞니?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K가 5보다 크면은 공집합이 발생하므로 공집합이 발생하므로 따라서 최대로 가능한 거는 5 이하일 때까지니까 최대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응.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더라. 다음 75번 했고 78번, 76번. 자, 여기서는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네.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네. 자, 이런 경우에 A, B의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각각의 영역을 이용해서 풀면 쉽거든. A, B 전체 이렇게 해보자. 그럼 각각 영역 1번, 2번 영역, 3번, 4번으로 하자. 결국 A 다이아몬드 B 얘는 A 합집합 B 여집합은 4번이지. A 교집합 B는 2번이고 결국 얘는 2번 더하기 4번이지. 2번하고 4번 합친 거지. 요거야. 근데 얘 순서 바꾼다고 해도 기억 보면은 순서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지.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랑 같고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랑 같으므로 똑같아. 얘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맞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공집합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야. 2번이 공집합이란 거지 결국. 4번은 A 합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지. 그치? 그럼 공집합과 A 여집합 합치니까 A 여집합만 나오네. 니은 오케이 통과.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A 여집합 다이아몬드 B 여집합과 같니라 했을 때 A 여집합은 3, 4번이지. 얘가 3번, 4번. B 여집합은 1번, 4번이고. 그치? 둘을 교집합했을 때는 4번이고.
합집합하면 134인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2번이지. 그걸 둘을 합쳐. 4번, 2번이나 똑같지. 그럼 디귿도 오케이야.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게 우리가 체킹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집합의 연산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각각 분할된 영역에 번호 매겨서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여집합하고 하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결과를 찾을 수 있겠지. 색칠하는 것보다. 어. 자, 그러면은 78번 봅시다. 창의 1등급 완성 문제. 아, 이거 은행 문제 유명해. 은행 문제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교에서도 풀게 될 수 있어. 내신에서 자주 다루거든, 이 은행 문제. 자, 얘는 표 그려서 푼다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할 거야. 문제를 보자.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 여자 30명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결과가 다음과 같다. 자, 표 한번 그려보자. 얘는 좀 특이하긴 한데, 음, 어, 은행 A, 은행 B, 그리고 남녀 이렇게 하자. 그럼 어쨌든 남자는 토탈 35이고 여자는 토탈 30명. 그리고 그럼 이제 가부터 보자. A를 이용하는 고객 수와 B를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은 80이래. 그럼 얘네 두 값의 합이 80이라는 거지. 잘 안 보일 수 있겠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리고 둘 중, 둘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둘 다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그럼 음, 얘를 표를 좀 확장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어떻게 나눌까 하냐면은 얘를 미리 좀 나눠.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분할이 되지. A만 쓰는 애들, 둘 다 쓰는 애들, B만 쓰는 애들. 그러면은 A 이용하는 고객의 수라고 한다면은 각각 미수로 둬야 될 것 같네. 그리고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A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다. 음. 일단 A, B, C로 둬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얘는 어떤 의미냐면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린 거랑 똑같은 거. 남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지금 가족권만 보면은 A에서 쓰는 애들, B에서 쓰는 애들 합이 82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A 합 B는 얼마가 나와야 돼? 전체 고객의 수 65명이 나와야겠지. A를 쓰거나 B를 쓰거나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NA교비가 나오지. 얼마냐면 82에서 65 뺀 만큼 나오겠네. 17명. 그럼 얘가 17이고. 남녀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남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일단 비워놓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남녀 합쳐서 생각해 보자. 남녀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은행만 이용하는 고객의 수 자체는 어떻게 돼? A 차집합 B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A 차집합 B 자체는 얼마가 나오냐면 A에서 A가 얼마야? 얼마 이거 A가 뭔지 모르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 이용해 보면 합집합 65에서 교집합 17 뺀 얼마니? 3 45 48명 48명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 합친 게 48이에요. 음, 그치? 음. 그러면은 아, 이거가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음, 음, 쏘리 여기서 어떤 요걸 추가해 줘야겠다. 우리가 쓴 거는 대칭 차집합이지. 이거 집합 그리는 게 낫겠다. 표 그리지 말고. 얘는 일단 보류해도 옆에 두고 표 그리는 게 더 낫겠다. 남녀 있어서 그냥 같이 퉁치라고 이렇게 나눠서 하려 했는데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얘는. 아쉽다. 그럼 여기가 17이잖아. 합집합 한 개, 합집합 한 개 65야. 그럼 바깥에 있는 애들도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어쨌든 A 합 B가 65니까 여기 두 개 구해주면은 의미하는 바가 A만 쓰는 애들 남녀합, B만 쓰는 애들 남녀합이지. 어차피 남녀는 교집합이 없지. 서로서인 집합이지, 남녀 집합은.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이 65 빼기 17 한 48이었잖아. 근데 남녀 고객 수가 같다 했으니까 24, 24겠네. 하나만 쓰는 애들은. 그치. 하나만 쓰는 애들은 24, 24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여자 고객에 구하려는 것은 여자 고객 중에서 A, B 모두 이용한 애들이지. 근데 30, 전체 30명 중에서 둘 중 하나만 쓰는 애들은, 하나씩만 쓰는 애들은 24명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둘 다 쓰는 애들이지. 그래서 얘는 30에서 24를 뺀 6명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음.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두 번 그리는 게 그나마 낫겠다. 어쨌든 표로 표현하려고 해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표는 과감히 지우자. 굳이 안 그려도 문제 푸는데 충분하더라. 자, 그 다음에 92. 자, 지리집합, 전체 집합 유에 대해서 무조건 PQ에 지리집합을 PQ로 하자. 자, 우리가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도록 하는 원소의 집합이면은, 자, not P가 Q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얘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아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따질 때 우리가 물론 PQ를 그려도 되지만 P의 여집합도 집합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보자. P의 여집합도 이렇게 써도 되지. P의 여집합의 바깥에 있는 애들이 P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굳이 우리가 PQ 가지고만 그릴 필요는 없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럼 우리가 찾는 영역은 뭐야? 여기 영역이네. Q에 안 들어간 애들. 그럼 즉 얘는 뭐야? P 여집합에서 Q 뺀 애들이에요.
그럼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 P 여집합 교 Q 여집합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정답 4번에 끝. 이렇게. 오히려 덜 헷갈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PQ로 그렸을 때보단. 이해됐니? 쉬는 시간이 몇 시지? 지금이 아니면 좋겠는데. 10분 남았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이야, 이제? 96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세 명제 P이면 not Q이고 R이면 P이고 Q이면 not R이 모두 참일 때 옳은 것맛을 고르세요. 응, 지금은 보등보시 끝나는 시간. 보등보 올라가면은 9시 반에 일부 등원해서 지금 끝나는 거야. 지금 집 가는 거야, 이제. 9시 반에 오는 길. 살벌하지. 응.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조건, 세 명제를 진리집합 모두가 참여를 했으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표현해보자. 그렇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 그 다음에 R은 P에 들어가. Q는 나다이니까 R의 여집합에 들어가. 이거지. 그리고 조건들도 어느 정도 좀 이어보자.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자, 음, E의 끝과 시작이니까 R이면 not Q이다 되겠다. 근데 얘는 얘의 대우는 어차피 별로 얻을 만한 게 마땅히 없네. 그럼 R이면 not Q이다 얻긴 했으니까 R이 Q의 여집합에 속한다. 까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뭐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유가 얘의 집합의 성질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이것만 두고 일단 기니디 가보자. 기억. 기억은 얘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T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Q와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 서로소가 될 수밖에. 기억 참. P가 R을 포함하므로 P 교집합 R 하면은 당연히 R이 교집합이 되지. 이러한 구도니까. 맞지? 그 다음에 Q와 R을 합집합하면은 전체가 되니 Q와 R을 합집합해서 전체가 되려면 서로 우리가 Q가 R의 여집합과 같아져야 되지. 그럼 Q가 R의 여집합과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돼. 그럼 혹시나 체크를 해보면은 어 R의 여집합이 여기서 나오지. not P면 나다리다가 성립을 하고 여기서 Q이면 not P다 성립하니까 한 번에 이어지겠네. Q이면 나다리다. 요렇게.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나다리면 Q인지까지 찾아야 되잖아. 반대까지. 그래야 필요 충분히 조건이 돼서 둘의 진리집합이 아래 여집합과 Q가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 그래서 디귿땡. 그래서 정답 기억리은 되겠지. 답이 맞겠지? 맞네. 여기까지 오케이지. 자, 그러고 102번 봅시다.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집합 U 1236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하여 명제
집합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P의 개수를 구하라. 이때는 명제와 집합이 섞여서 나오지. 그럼 얘는 어떤 원소가 3의 배수인 게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명제는 참이 되겠다. 그럼 얘는 뭐야? 전체 부분 집합 개수 중에서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3, 6이 둘 다 없는 부분 집합을 빼주면 되겠네. 개수. 개수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쓰자. 맞니?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3, 6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3, 6이 모두 없는 경우를 빼주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응? 그러면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야. 2의 4제곱개고 3, 6이 둘 다 없으면 1, 2만 선택해주면 되니까 2의 제곱개지. 그치? 그럼 개수는 몇 개가 돼? 12개가 돼야겠지. 끝.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103번 편안한 마음으로 보자. 서술형. 자, 얘는 낯이 익지? 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잖아. 그 유형이지, 2차 부등식 유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가 0 이상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거짓이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가 참이지. 그래서 어떤 더 색깔을 바꿔볼게. 이렇게 부정을 취할 수 있지. 그럼 부정은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부정은 뭐라고 했니?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은 참이고 부정 거짓. 참이고 거짓. 부정하면은 반대가 되지. 그럼 얘는 참이야. 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얘가 0보다 작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사실 얘는 2차 방정식의 실근 존재랑 같은 말이지. 응? 그럼 따라서 이 판별식 써봤을 때 B자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니 작니 같니? 갑자기 수상을 물어보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지.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0보다 작도록 하는 거니까 중근도 안 되는 얘를 X축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은 X 값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그럼 얘는 중근 가질 때도 안 된다는 거겠지. 따라서 A가 2보다 작다. 그럼 이러한 정수 A의 잠깐만 뭐 잘못 썼나? 응. 자, 이걸 잘못 썼. 4의 제곱은 16이지. 4가 아니라. 2가 아니라 그럼 8이지. 응. 그래서 정수 A의 최대는 얼마야? 7이야. 끝.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니?
우리는 103번까지 같이 살펴보았어. 정리합시다, 이 문제. 쉬는 시간이 약 1분 남았어. 25분이지. 그러면은 다음 교시에는 요거 이후로부터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통 숙제 내실 때 10페이지 정도 내셨니, 여기 반도? 수학? 동우쌤이랑 할 때? 한 10페이지 정도 냈었니? 몰라? 그래, 일단 5분 쉬었다 생각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3번까지 확인을 하면은 이제 숙제가 딱 끝나는 지점이었네,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정의 정리, 그리고 뭐 역과대우, 기류 대우 증명하고, 그다음에 보통 문제 풀 때 유형에서 세 칸짜리만 풀어주시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통 진도를 빼셨니? 다인쌤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는 안 풀어주시고 어려운 것만 탁탁 풀어주셨다 이건가? 수업 듣지 잘. 잘 듣지 수업.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정의랑 정리의 차이는 알고 있지? 정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속한 내용들이고 정리는 수학적으로 참임을 밝혀낸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수학적인 것을 밝혀내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정리라고 하지. 뭐 우리가 시험에서 정리가 뭐고 정의가 뭐고 쓰라고는 안 나오더라도 그냥 정의가 이렇구나. 정리가 이렇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지. 대개 우리가 정리를 이용해서 많이 증명을 해, 수학적으로. 그리고 역과 대우. 역과 대우는 알고 있지. P면 Q이다 명제에 대해서 둘이 이렇게 석 바꿔. 그럼 Q이면 P이다가 되지. 그것이 우리가 P면 Q이다의 역이라 했고, P면 Q이다에 대해, P면 Q이다에 대해 둘이 부정시키면 부정시키고 위치 앞뒤에 바꿔.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지. 부정시키고 순서 바꾸면 대우다. 그리고 대우의 가장 큰 의의는 어떤 점이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대우가 거짓이면 명제도 거짓이다. 참거짓을 같이 세트로 함께 가져간다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계에서 증명하는 방법, 증명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되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워. 대우 증명, 기류 증명, 기류법 증명.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학 원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수학 원 배우면은. 그래서 지금 배우는 대우 증명과 기류 증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야 돼. 그 흐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탕후루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 유튜브에 많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영상을 안 보고 탕후루를 그냥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걸 비유한다면 그 만드는 방법을 보고 중간에 갑자기 거기에 탕후루 만드는 방법 3번에 빵꾸가 뚫려 있으면 여기에 뭘 해야겠다를 알 정도만 우리가 익혀두면 돼. 기류법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기류 증명, 대우 증명에서도 보통 문제를 보면은 학교 서술형이면은 그냥 냅다 루트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세요라고 낼 수 있겠지만 보통 객관식에서 낼 경우에는 증명 과정을 쭈루룩 써준 다음에 중간에 가나 다 빵꾸 떨어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서 들어갈 것은 하고 물어보는 식으로도 라이트하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가져가는구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럼 지난번에 숙제 시작이 어디부터였니? 22쪽부터. 아, 애매하게 나가서 애매하게 끝난 거구나. 대개 한 50문제 정도 나오네. 이거는 화요일에 했던 거지. 화요일 수업 때 나갔다. 오케이. 그럼 비슷하게 나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뭐 정의 여기 유형 6, 32쪽 유형 6은 뭐 간단하니까 각자 해보아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걸 밝히기 위해선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지. 역과 대우가 참이라는 건 대우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 명제도 참이야. 역도 참이고 명제도 참이면 사실 진리집합간이 서로 포함하니까 같은 집합이지. 그럼 사실 얘는 뒤에 우리가 수학하를 처음 하지 않잖아. 이 정도 책이면 한 두 번 정도 해본 거잖아, 이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 조건 중에서 긴 거, 이름이.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지. 같을 때는 그거의 의미도 같이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을,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지. 자, 그러면은 같이 풀어볼 건 109번 설명을 해볼게. 10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술형 1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유형이거든. 왜냐하면 증명 패턴이 정형화돼 있고 채점하기도 편해. 대개 우리가 요새는 기류법 증명이 시험에 잘 서술형으로는 안 낼 수도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좀 귀찮아. 그래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110번과 같이 가나다 채워놓는 식으로도 나오거든. 풀로 증명하는 건 요새는 그렇게까지 많이 내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어쨌든 109번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있지, 여기. 녹화가 되고 있고. 그럼 자연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홀수이면 xy는 짝수이다가 성립함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세요. 대우를 안 써도 뭐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대우를 써서 생각해 보면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xy가 짝수가 아니면 즉 xy가 홀수이면 근데 앞에 정확하게 서술형 쓴다 생각하고 쓰면은 뭘 써줘야 되냐면 자연수 xy에 대해서 얘는 조건이라서 그대로 써줘야 돼. 대해 요 xy가 홀수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짝수이다. 그럼 뭔가 좀 간단해졌지. 왜?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은 각각 무슨 수여야 될까? 그치. 홀수지. xy가 그럼 홀수면은 각각 x와 y가 홀수이므로 뭐 x를 2n-1, y를 2n-1 이렇게 둘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밑에다 쓸게 옆에 공간이 협소해서 mn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된다. 여기다 써준다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mn에 관해서 써보면은 어,
2n-1의 제곱 더하기 2n-1의 제곱이니까 4m 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4m이지 더하기 1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므로 우리가 짝수임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의 배수임을 보여주면 되지. 2m 제곱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므로 이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짝수이다. 라고만 쓰면은 5점짜리 문제면 3점밖에 못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린 뭘 증명한 거냐면은 대우를 증명한 거. 그래서 이멘트도 써줘야 돼. 따라서 대우,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 보통 주어진이라는 멘트로 쓰거든. 위에 있는 명제는.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쓰면 이제 뭐 까일 여지가 없는 거지. 이건 서술형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율법으로 증명하는 문제들은 되게, 되게 몇 개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 게 너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집 공부하면서, 교과서 공부하면서 봤던 것들만 외워놔도 시험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어렵게 내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그렇게 얘네를 중점적으로 다룰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이런 수학적 방법을 익혀두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 118번도, 118번도 보통 이 도전 문제 많이 다뤄주시냐 아니면 일부러 숙제로 내게 하시니? 도전 적혀 있는 거. 처음 잘 본 적이 없니, 도전? 어, 해주셨어? 아, 해준 것도 있고 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고 고민이 되는 게 도전 문제를 내가 여기서 풀어줘 버리면 너희들이 숙제 때 그냥 넘길까 봐. 너희들이 도전해보면서 이걸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풀이 때 제풀이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니? 그러면은 내가 118번은 힌트만 줄게. 118번은 힌트만 줄게. 어쨌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했으니 조건 P의 지리집합과 조건 Q의 지리집합 생각했을 때 P가 Q에 포함되지. 그럼 어쨌든 X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두 개의 2차식이 곱해져 있는데 두 개의 2차식이 곱해져 있는데 하나의 2차식의 범위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 하나의 2차식 먼저 X가 얘는 안 되네 인수분해가 그러면 좀 더 쉬워졌어 문제가 사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실근을 안 가지잖아 그럼 사실 항상 모든 X 값에 대해서 양수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이 0보다 작다가 그것의 해의 범위가 Q의 해의 범위인
마이너스 6 초가 1 미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2차 부등식에 어, 여기서 연립부등식 유형으로 바뀌겠지. 2차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m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숙제할 때 이 정도 가이드 쳐주면은 해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면 우리는 같이 볼 문제 116번을 보자. 얘는 한번 도전해와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궁금하니? 수학을 잘하는 방법. 음, 안 궁금해도 들어봐. 수학을 잘하려면은 고민을 많이 해보는 노력을 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걸 맞추건 틀리건 간에 일단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내가 뭐 쉽게 푸는 문제야 금방 고민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에이 몰라 안 해 라고 넘기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생각하는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충분한 그 지적 나는 이렇게 표현해. 지적 체력을 가져야 돼. 그런 과정 그걸 어, 운동의 과정이 여기서는 문제를 푸는 거야. 수학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고민해보면서 그 고민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익숙해지면 그럼 좀 더 수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 나중에 조금만 더 나이를 먹어보면 이해할 거야, 내 말을. 자, 116번 봅시다. 116번. 지후 문제 보고 있던 거지? 어.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집합 S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A가 A에 들어가면 2A는 A에 안 들어가요 이거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둘 이상일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럼 만약 1이 들어간다라고 해보자. 처음에 좀 몇 개 해보자. 그러면은 2는 안 들어가지. 그리고 2가 들어가면은 만약 4가 안 들어가. 음. 뭐 3이 들어가면은 8이 안 들어가. 6이 안 들어가. 뭐 4가 들어가면은 8이 안 들어가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 나는. 어떻게 쓸까 하냐면은 도식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 2와 4는 따로 놀지. 이렇게 써보자. 1과 2는 따로 놀고 2와 4는 따로 놀지. 그치? 그리고 3과 6은 따로 놀고 4와 8은 따로 놀지.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돼야 되잖아. 없는 게 1, 2, 3, 4, 5 없고 7 없고 9 없네 여기서. 그치? 그럼 579는 내 맘대로 써도 돼요지. 그럼 있는 게 최대가 될 때 필요하겠다. 579는 일단 내 맘대로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넣어. 합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세트 중에서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8이 들어가면 4는 못 넣어. 6이 들어가면은 3은 못 넣어. 8 넣었으니까 4를 못 넣어. 2. 거꾸로 내려가면 요게 일단은 어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8, 6, 2 고려시. 그러면은 얘는
최대가 되려면은 사실 얘가 최대긴 하거든. 왜냐하면 8과 6이 굉장히 커서. 그럼 2 안 쓰고 다른 거 쓰는 경우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 2 안 쓰면 4 안 되고 3 안 되니까 2가 최대야. 그 다음. 근데 만약 8을 안 쓰게 버리면은 여기서 4를 쓴다고 해도 8이 훨씬 더 크니까 최대가 되진 않겠지. 그래서 8, 6을 쓰는 경우에서 최대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으로 제일 크게 쓸 수 있는 건 2지. 그래서 8, 6, 2를 쓸 때가 일단 최대고 거기에다가 5, 7, 9까지 낀 게 A의 최대지. 그래서 2, 5, 6, 7, 8, 9를 다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럼 13, 13에 11 더하니까 26에 11 더해서 37이 다 오겠다. 최대가. 결국에는 579 찾아내는 것까지는 오케이고, 그리고 1 들어가면 2 안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내서 같이 못 들어가는 애들의 짝꿍 세트를 찾아낸 뒤에 가능한 것들만, 가능한 것들만 되는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서 최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를 마지막에 좀 꼼꼼하게 노가다라고 하면 노가다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효율적인 노가다라고 하거든. 그냥 막가파 노가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세면서 고려를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수학토의 집합 문제 특성상. 어느 정도 이거를 직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땡큐지만 안 보이는 경우 몇 개 정도는 세면서 규칙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 특히 뒤에 순율조합 갈수록 당연하겠지, 그거는. 알겠지? 자, 우리가 DT를 2시 25분부터 붙여도 돼. 여유 있네. 자, 그러면은 이제 명제 파트 1은 끝났고, 이제 명제 파트 2를 다 나가는 게 나의 꿈이거든. 그래서 딱 깔끔하게 실전 마무리까지 해서 166번까지 해와라고 하는 게 나의 오늘의 목표인데, 근데 별로 안 맞네.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50 몇 문제 냈는데, 오늘도 103번까지였으니까 60 얼마면은 충분히 해올 만하지. 대신에, 네, 조금 많이 내는 대신에 실전 마무리를 몇 개 좀 같이 어려운 걸 풀어보자, 이 시간에. 그러면은 조금 낫지. 나만의 생각이니.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과 그리고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네. 우리가 충분 조건은 화살표 주는 방향이 충분 조건이지. Q가 되기 위해서 P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Q가 되기 위해서 P가 필요 조건이지. 우리가 P가 되려면은 Q는 적어도 돼야 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해서 필요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쪽이라서 화살표 필요하니까 받아 하고 쉽게 살짝 야매로 필요 조건은 받는 거, 충분 조건은 주는 거 이렇게 외웠었지.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라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지. 간단하게 얘는 말로 설명해도 충분하겠지. 그리고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에 포함되는 형태로 우리가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지. P면 Q이다 명제가 참인 경우 집합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한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서로 같다라고까지 아까 이야기했었지. 은연중에 내가. 그러고 이제 우리가 논해보자는 것은 절대부등식 이야기야. 우리가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 여기서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36쪽에 나와 있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까 모든 전체 집합의 x값에 대해서 명제가 성립할 때, 참이 될 때, 그런 경우를 절대부등식이라 하고 우리가 등식에서는 절대 등식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걸 우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등식에선.
근데 부등식으로 가져왔을 일을 항부등식도 뭔가 좀 발음이 이상하잖아. 어감에 차가 안 붙지. 좀 간지 있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A, B, C가 실수일 때 성립하는 부등식들이 여러 개 나와 있지.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이 0 이상이다. 이걸 밝히는 방법은 표준형 이용하면 되겠지, 이차함수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 부등상에서 2 곱하고 2분의 1 나눠가지고 2분의 1 묶어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의 합 보고 이용하자는 거. 3번은 뭐 우리가 쉽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복- 좀 귀찮을 뿐이야.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3번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어렵진 않겠지. 경우를 다 나눠서 이제 목이 집 갈 때가 됐나 봐. 목이 메어지네. 자, 그리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도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보일 수 있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는 뭘 주의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등호 조건 더하는 두수가 같을 때 체크를 해놔야 되는 등호 조건. 그리고 뭐 이게 써있긴 한데 왼쪽이 산술평균 우리가 아는 평균이야. 오른쪽이 기하평균이라고 기하평균을 직접적으로 다룰 일은 없지만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 조건 요거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ax 더하기 by 꼴이잖아 지금 부등식에서 우변이 얘를 순서만 살짝 바꿔줘서 얘랑 같은 말이 bx-a가 ay가 0일 때 성립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는 a랑 b의 위치만 바꿔줘서 뺀 게 0이 되면 그러면 등호 성립하더라. 3개짜리 코시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 알아두긴 해. 왜냐하면은 나와 내신에서 한 번씩 내는 데가 있어. 3개짜리 코시도 알아는 두자. 음. 이 정도로 체크하고 이제 문제를 다뤄보면은 자, 음, 어려운 것만 좀 다루고 싶은데 음, 생각보다 다 괜찮네. 125번 한번 볼까? 125번 같은 경우에는 P는 Q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질리집합까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했지? 포함 관계가 셋 중 하나로 찍어. P가 Q에 포함된다, Q가 P에 포함된다, 서로 같다. 필요 충분 조건. 같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는 여기서 PQ의 진리집합이 같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A 교집합 B가 A가 되려면 A가 B에 포함된다지. 그럼 얘에서도 A가 B에 포함된다 얘기가 나오면 돼.
근데 A 합집합 B가 되려면 A가 B에 포함된다지. 얘네 같은 조건이네. 그럼 기억 참. P이면 Q이다 성립하고 Q이면 P이다 성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지?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을 보기 어려울 때는 양쪽 방향 다 증명해 보면 돼. 성립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니은도 B가 A 여집합에 들어가요.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B가 있고 A 여가 이렇게 있지. 그럼 바깥이 A가 되지. 그러면 이제 P이면 A교 B는 공집합 맞지? 요 방향 맞고. 그리고 A교 집합 B가 공집합이면 그럼 이렇게 공집합 됐을 때 생각해보면 B가 A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네. A 여집합이 요거니까. 그러면 역방향도 참. 그럼 얘도 필요 충분 조건 맞네. 디귿. 얘는 X는 2가 지리집합이지. 2만 가지고 있는 게. 얘는 2와 3이 지리집합이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만 Q이면 P이다는 성립 안 하지. 맞니? 자, 그러면은 얘는 디귿 땡. 리을.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당연히 같고 역도 당연히 성립하지 얘는.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리을도 오케이.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이 우리가 답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131번을 각자 3분 동안 풀어보자.
자, 다들 풀어보았니? 뭘 그린 거니? 집합은 아닌 것 같은데. 풀었지. 그냥 논 거 아니지. 응. 자, 어떻게 하면 됐었니? 풀어본 친구들은 X 플러스 Y.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Y. 자, x 플러스 y로 묶었다. 묶긴 인수분해가 되니? x로 묶었다 이 말이니? 아니면 X 플러스 x 플러스 y.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묶었다. 얘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어쨌든 요렇게 이걸로 묶었다 이 말이니? 아,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방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결국에 얘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꼴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얘가 어떤 거에 제곱 더하기 뭐 a 이런 꼴임이 보장이 돼야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x에 관해서 정리해 봤을 때 느림차순으로 2 마이너스 2a 2로 묶자 그냥 x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b 꼴이 나오지. 그럼 어쨌든 얘가 x에 관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d가 4분의 d가 0보다 그냥 작으면 되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y가 세팅이 되면 되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 썼을 때 1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임의의 y에 대해서 성립을 하면 되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우리는 a를 결정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양변에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부호를 업자.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은 y에 대한 판별식을 또 써봐야겠지. 그럼 얘는 d 프라임 써보자. 그럼 얘는 y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얘도 1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돼서 뭐야? 다 빼먹지 않고 썼지. 쏘리.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내가 잘못 쓴 게 있다. 다시 엎어야겠다. 얘를 y-2로 바꿔야겠지. 2xy였으니까. 이걸 빼먹었네. 그러면은 얘도 다시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 y가 y제곱항이 날아가고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2y니까 부등호 방향 이쪽으로 돌린다 하면은 2의 a 플러스 1 y 하고 a제곱 마이너스 b인데 부등호 방향 돌려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가 임의의 y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은 b가 1보다 커야겠네. 를 만족하면 되겠다. 그치? 얘는 내가 생각했던 유형보다 조금 더 쉬운 유형이다. 어떤 유형을 기대하고 이걸 풀어보라 했었냐면은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는 유형이 있어.
아마 뒤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y제곱항이 날아가가지고 그래도 좀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해결이 됐는데 마지막에. 근데 y제곱이 안 날아가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서 y에 관한 식이 y제곱에 관한 식, y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게 돼야 한다라고 하면 y에 대한 판별식까지 써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다는 것을 네, 알아두면은 좋겠지.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136번을 하려다가 너희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아. 한번 추라이 해봐. 얘도 많이 나오거든. 숙제할 때 같이 풀어와봐. 그러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뭘 볼 거냐면 151번 보자. 151번은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게, 얘는. 그래도 도전 문제 두 개 다 숙제로 내주면 좀 악덕 선생님일 것 같아서 하나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얘는 여기서 3pH1 더하기 4pH2 더하기 5pH3 제곱의 최소를 구하여라. 어쨌든 얘 전체는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 5라고 써도 되겠다. 맞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보고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내심에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지. 얘네 세점 이은 원이 어떻게 되니? 직각삼각형의 내접원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네 길이가 다 같은 경우에는 내접원이 되고 다른 경우라서 그냥 여기서는 수선의 발들의 여기서는 교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는 식은 어쨌든 3p P라서 pH1 더하기 4pH2 더하기 5pH3는 삼각형 넓이 2배지. 2분의 1 안 했으니까. 그럼 얘는 삼각형 넓이 2배니까 12가 되어야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를 알려줬고 얘네의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뭔가 낯이 있지. 이렇게 바꿨으면 낯이 익을지도. 어떻게? 여기서 음, 얘의 제곱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무언가 곱해진 형태지. 사실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루트 3 제곱 더하기 루트 4 제곱 더하기 루트 5 제곱. 요 꼴이지.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코시-슈바르트 분형식을 풀 때는. 즉, 뭔 말이냐면은 얘를 그대로 다시 내려와 보면은 4pH2, 5pH3 요거에서 얘를 둘로 쪼갠다 생각을 해봐. 루트 3 pH1 pH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4하고 루트 4 pH2 루트 5하고 루트 5 pH3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쪼개고 쪼개고 해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해서 세 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거잖아, 결국.
얘네들은 값이 얼마야? 그냥 3, 4, 5 합이니까 12지. 그리고 우리가 구해주려는 요 값의 최소는 어떻게 돼? 3pH 1 제곱 더하기 4pH 2 더하기 5pH 3 제곱은 얘 값이 12였잖아. 12의 제곱을 12로 나눈 거 이상이다. 즉 얘는 10이잖아, 결국. 아, 그럼 최소값은 12가 되겠네.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쓰자. 맞니?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때 얘네들의 계수는 임의로 실수 두 개의 곱인 형태로 쪼갤 수 있다. 만약 AX를 AX랑 1로 쪼개도 돼. 이런 식으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는 곱 형태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음. 이거 우리가 숙제 해오면서 많이 부딪혀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하면 오늘의 마지막 거겠다. 마지막은 그렇게 어려운 산술기하가 없어가지고 산술기하는 많이 풀어주진 않을게 오늘은. 산술기하가 우리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어서 165번은 좀 고민해보면 우리가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66은 호시슈바르츠 방법이고 156번 마지막으로 보자. 얘는 얘는 얘랑 비슷했던 문제가 내 기억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었거든. 그거 기출이거든, 이 문제가. 얘는 학교 프린트에서 좀 어렵게 낸다고 하면 얘 문제가 나와. 어. 그래서 얘를 변형하는 식으로도 많이 시험에서도 내고 해서 좀 잘 익숙해져야 하는 유형이야. 자, 156번 봅시다. 자, 156번. NA가 5이고 B가 A의 원소인 X를 이용해서 X 더하기 A 한 거다.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0이에요.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57이에요. 교집합하면은 여기서 55와 8이에요. 이때 A 값을 구하라. 이 문제를 보고 아 그러면은 A 집합, B 집합 다 구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제부터. 결과적으로 말하면 각각의 A, B 집합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얘네들 사이에 규칙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NA가 5고 지금 B가 X 플러스 A라 했으니까 A 집합을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할게. 각각 얘네를 x1, x2, x3, x5, x5로 두고 각각의 x1, 2, 3, 4, 5는 구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 어쨌든 지금 x1부터 x2, x3, x4, x5의 합이 여기선 20이야.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는 x1 더하기 A, x2 더하기 A, x3 더하기 A, x4 더하기 A, x5 더하기 a지. 그냥 이런 집합이구나만 알면 돼. 그럼 지금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57이라 했으니 원소의 합 공식 쓸 때 S라고 보통 쓰지. sum of S, sum of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해서 S를 많이 써. sum SUM 이용해서 SA 더하기 SB에서 S A 곱이 뺀 거지. 근데 A 합 B는 뭐야? 57이래. SA는 얼마야? 21에. B는 그러면 얼마겠어?
x 1, 2, 3, 4, 5에다가 a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더하니까 20 더하기 a지. 교집합은 13이고. 그럼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a가 나와 그냥. 아까 x1들이 뭔지 몰라도. 그치? 이렇게 되면은 바로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음. 그래서 얘는 페이크야. 얘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A 값은 40에서 13 빼면 37인데 57에서 37 뺀 값이니까 20 나오겠네. 잠깐만. 음. 5A가 이거지. 그리고 얘는 27 빼니까 30. 음. 얘도 여기서 잘못 썼구나. 5A지. A가 다섯 번 나오니까 여기에서 음. 그러면 A는 6이다. 끝.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생각보다 나쁘진 않지. 자, 그러면은 예고한 대로 진도는 47쪽까지 풀어오도록 하자, 숙제를. 17페이지까지. 자, 그러면은 DT. 지우, 준수함, 수예, 지후, 지원, 유림, 한이, 예은, 한결, 은채, 수아, 혁준, 유빈. 자, 1번 질문인 사람. 1번은 무사 통과, 음. 가. 답을 몰라서. 음. 아, 못 풀었어. 그러면은 질문으로 하자. 오케이. 2번 질문인 사람. 다섯 문제 다 풀까? 그게 낫겠지? 생각보다 다들 적당히 잘 가서 다행이지. 아까 일부 반은 PT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점수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점수가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한 명 빼고 20과 40으로 나뉘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잘 봐서 다행이구나. 자, DT 1번부터 빠르게 10분 남았네. 빨리 해야겠다. 자, DT 1번.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치환하자 했지? 이번에는 7을 x로 치환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21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22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23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x는 0 대입 시 r이 3이지. 그럼 얘는 어쨌든 다시 7로 바꿔도 21 더하기 8의 22 더하기 8의 23제곱은 7 곱하기 뭐 더하기 3꼴로 표현이 되니까 나머지 3으로 써도 문제 없겠지. 끝. 이렇게 넘기면 되고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 2번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 그러면 식으로 작성해 봤을 때 보이지? 다. 응. x-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내 맘대로 q1x로 쓰자. 나머지가 2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q2x로 쓰자. 몫은 q2x 나머지는 어떤 상수 r 나오겠지.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r은 f-2 값이지. 근데 f-2는 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봤을 때 마이너스 4에 q-2 더하기 3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q-2 값이 나오잖아. q-2는 2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 바로 대입식.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끝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5가 답이겠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5야. 끝.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음 3번 넘어갑시다. 3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 올게 왔네. 뭐 q1x 이렇게 쓰자. 나머지 알려줬어. 그 다음에 x세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q2x지. 라고 해보자. 몫을. 그럼 나누어 떨어진대. 오, 땡큐. 나머지 뭐야? 0이야. 그럼 이때 x세제곱 플러스 1은 우리가 인수분해한 꼴로 써보면은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아, 얘 우리가 봤던 유형이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유형.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 나머지 rx를 ax제곱 플러스 bx라 플러스 c라 쓰자. 요거 가지고 가보자. 요거 가지고. 여기서 내가 잘못 쓴 게 있지? 여기 마이너스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나와 있는 요식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생각하면 나머지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 나머지로 나가겠지. 그럼 세 번째 하이라이트 한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 qx에다가 뒤에 거는 a로 한번 묶여주고 2차를 2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더하기 똑같이 나머지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쓸 수 있지. 얘가 Q1X 역할을 하는 거 똑같이. 그럼 얘를 적절히 다시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 QX 써줘야겠지.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얘도. 그러면은 이제 F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0 나오는 거 아니까 우변에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3A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가 0이므로 A가 1이네. A가 1이면 우리가 여기 파트가 RX라는 걸 아니까 우리 RX는 식이 어떻게 써져? A1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1 날아가니까 X제곱 플러스 X만 남네. 따라서 R3의 값은 얼마야? 9 더하기 3에서 10이 나오겠더라.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늘 봤던 그 유형량은 그리고 DT 4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장식 PX에 대해서 P2는 3이고 P3는 4고 P4는 5래. 그럼 요렇게 볼까? PX는
x 플러스 1를 만족하는 의, 근이 x는 2, 3, 4지. 그리고 px는 최고차항에서 1이 3차 다항식이고. 그럼 얘를 넘겨서 px에 빼기 x 플러스 1은 근을 x는 2, 3, 4를 가지니까 그럼 이 식 자체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를 각각 인수로 가짐. 왜? 바이 인수 정리에 의해. 맞지? 그러면은 px에서 1차씩 빼도 어차피 3차항의 개수는 1이잖아. 그럼 px에서 x 플러스 1 자체를 뺀 거는 x-2에 x-3에 x-4로 묶이지. 맞니? 그럼 자연스럽게 px식이 요거에 x-3에 x-4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오지.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 r 값은 F5랑 P5랑 같지 여기서 P니까 다항식이 P5와 같지 P5 값은 위의 식에서 찾아오면 되지 3, 2, 1 더하기 6 그럼 6 더하기 6이니까 12겠다 그치? 그래서 나머지 1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대망의 DT 5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때 요걸 구하여라 그럼 얘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직접 다항식을 나눗셈 해야겠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어떻게?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각각 1차 인수 1차 인수 갖게 되니까 얘는 이거를 인수로 가짐으로 다항식의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1이 다항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은 x는 2 넣어서 0되고 x는 마이너스 1 넣어서 0되니까 대입해 보면은 16 더하기 4a x는 2 대입시야. 2 대입해 보면 2 마이너스 b는 0. 그럼 4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8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3. 그러면은 요거 둘 연립해 보면 되겠다. 3a가 마이너스 2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지.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겠다. 그러면은 맞니 이거 계산? 맞네 놀랍게도.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4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4 나오겠다. 끝. 자 도장 찍고 빨리 가자. 사타야지. 자 우리 숙제 예고한 대로 페이지가 뭐지? 47쪽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풀어라. 어, 이거 오답노트 쓸 게 없어, 저번에. 질문, 혼내는 게 아니야. 몰라? 네. 안 들렸구나. 다 먹었어. 다 왔어? 축하합니다. 다 찍었나? 오답
안 썼어? 그냥 찍어줘야지. 우린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썼어? 일단 안 썼어. 오답노트 없니? 만 가져왔구나. 오, 오, 오답노트 없고. 마플 시너지를 나가면서 가져가면 혼란스럽겠네. 그래, 각자 나가면서 자기 거 챙겨가. 섞이지 않게 잘. 도장 받은 사람 가. 얘들아, 각자 자기 마플 시너지 잘 찾아가잉. 또와 나를 들어와.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이? 잘 가.